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국무부 예산을 50% 가까이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의외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시사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50% 국무부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사실상 거의 외부로 쓰는 예산을 거의 다 삭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고정비가 한 3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20%밖에 내년도 예산을 못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을 삭감했는지 좀 보시면 유엔이라든가 나토나 이런 데 지원 예산을 거의 중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도 이제 회계년도에 어쨌든 국무 예산을 전년 대비 50% 정도 삭감하는 방법을 이제 검토 중이고 지금 거의 이제 실행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해당 계획 예산을 좀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국제기구에서 유엔이라든가 나토에 등의 거의 전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했고요.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했고요. 교육, 문화, 교류 예산 중에서 풀브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장학 예산이라고 우리나라도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 예산을 거의 중단했습니다. 이 예산도 중단했고요.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으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단 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거의 삭감한 상태고요. 글로벌 보건에 관한 예산도 대부분 중단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지진이라든가 특별하게 이제 자연재해가 갑작스럽게 생긴 경우 외에는 일부만 유지하고 그 외에는 다 유지하고 이제 삭감한 상태라서 이게 다 거의 다 삭감한 상태라서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USAID라고 이 부분도 이제 어쨌든 폐지했고 고용 및 임금을 또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이제 중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잔여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잔여 예산 중에 200억 달러를 이제 국고로 환수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 퇴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도 못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이러게 되고 그 대신에 미국 우선 기회 기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20억 달러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미 배분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국내로 쓰게 됩니다. 요게 돼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치 외교가 그동안 이제 미국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는 건 거래 외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든가 민주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규범이 아니라 가치 외교가 아니라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아메리칸 퍼스트 방식으로 해서 미국의 이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짜 지원이 없다라는 방식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무부, 국방부 외교의 이제 무게 중심이 좀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돈을 빼서 힘의 외교인 어쨌든 국방부로 이제 힘을 이제 이동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 질서의 어쨌든 운영자라는 이런 이미지에서 어쨌든 자신들이 이해 중심의 협상가라는 이미지로 되는 것 같아서 거래가 가능한 유지하는 미국이라는 이런 입장이 정체성이 좀 변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외교력이 무기화라는 어떤 협력의 선택화라는 이런 측면이 좀 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면서 이렇게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리더십이 이제 방식이 리더십이 약간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자 질서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양자 거래로 약간 축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공공재 국가에서 어쨌든 전용 사용자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왜 이렇게 좀 약간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약간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래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자손들에게는 썩 좋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는데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엘리트 담론에 대한 어떤 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존의 어쨌든 질서를 파괴해서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협약을 탈퇴해서 이런 게 어쨌든 오바마에 대한 반기가 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좀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WTO라든가 뭐 WHO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존의 어쨌든 정치라든가 엘리트가 만든 다자주의에 대한 어떤 질서를 미국의 이익을 위한 훼손한 질서를 약간 부르는 구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걸 깨트려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국무부 예산을 좀 없애야 되는 것 같고 트럼프는 약간 미국의 자발적 패권이라든가 이런 걸 희생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해야 표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게 권위 강화라든가 주권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질서를 재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트럼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은 기업을 운영해봤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려는 본능이 무조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 CEO 대통령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자신을 이윤 중심의 조직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국가는 꼭 아메리카 인스트루먼트 약간 국가가 약간 미국의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돈 내지 않는 나토는 필요가 없다. 한국, 일본, 독일도 약간 주둔을 하려면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조는 투자고 이익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트럼프는 국가 외교 군사 개발을 철저히 ROT,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는 생각을 꼭 하는 것 같아서 ROI라는 생각을 꼭 하는 것 같고요. 국내에 약간 외부 투사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외부 갈등이 내부 통제의 어떤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민자라든가 무역 적자국이라는 이런 것들을 갈등을 일으켜서 내부에 약간 이런 걸 일으켜서 국내 결집을 약간 시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석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석탄이라든가 있고 이런 게 약간 시대에 약간 반하는 이런 건데 이런 걸 해야 약간 내부의 어떤 약간 리버럴 벨트라든가 이런 러스트 벨트 같은 것들을 약간 회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유권자들에게 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미국의 패권 유지가 아닌 재구성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야 자신들에게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규범이나 가치 대신에 힘과 이해관계를 약간 기반을 질서를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리더가 아닌 거래의 우위자로서 약간 자신을 과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산의 50%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정 비용이 한 30%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고 만약에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으로라도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관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향후에 이제 글로벌 협력 모델들은 어떻게 변화를 좀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이제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고 이게 사실은 지각 변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쨌든 국제 리더십이 헤게모니가 아닌 기존의 이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형님의 리더십이 아닌 협상자로 약간 전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존 모델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전후 질서를 약간 설계자라든가 보증인이라든가 약간 이런 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국제를 어쨌든 규칙을 제정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약간 리더십이 약간 그런 게 아니라 강한 주권국가 하나로서 이제 딜을 주도하는 약간 실리적 조종자 역할을 좀 할 것 같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뭐 약간 대표적으로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나토의 분담금을 압박하거나 한미 어떤 약간 방위비를 협상하거나 WTO를 자금을 중단하거나 뭐 파리 협정을 탈퇴하면서 약간 딜을 협상하는 약간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이 이제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리더십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우크라이나 이제 광물 협상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같으면 무조건 도와줄 텐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이제는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깨트리거나 이제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약간 압박을 가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약간 이런 모습인데 약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치 외교가 보편 가치보다는 전략적 거래를 하는 것 같아서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한 발 물러나는 약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외교는 민주주의의 인권이라든가 자유의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보편 가치를 내세웠다면 지금은 트럼프 2기의 모델은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가치보다는 거래를 중심으로 한 외교 재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무기 거래라든가 탈레반의 직접 협상이라든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같은 거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약간 이런 모습인데 지금은 인권보다는 원유, 약간 민주주의보다는 안정, 동맹보다는 조건을 우선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약간 이런 미국의 모습을 좀 보면서 가치가 아니라 거래의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보시면 예전에 미국이 푸틴을 직접 상대하거나 김정은을 상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독재자도 직접 만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약간 그러면서 약간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 이제 약간 중국과의 거래가 약간 문제가 생긴 게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극단적인 협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하면 약간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중국과의 관세가 그러면서 이제 약간 마쿠의 턴키 방식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진핑과의 거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안정을 좀 꿈꾸는 것 같아서 질서 유지에서 위험 분산자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질서 유지자
모델이었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미국이 이제 해외 주둔하면서 안보를 보장해주고 무역 자유화를 질서를 유지했다면 트럼프는 약간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주둔은 약간 대가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약간 돈을 지불하라든가 외교보다는 억지력을 강화하라든가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약간 거부하는 모습이고 중동과 아시아의 어떤 병력을 축소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대만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개입보다는 무기를 판매하거나 제한적 군사 지원을 하겠다. 약간 이런 모델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협력도 약간 다자주의보다는 약간 양자로 직접 협상을 하는 약간 이런 모습에서 기존에 WTO라든가 뭐 IMF라든가 나토 등이 다자주의 틀을 이용해서 막 여러 가지 협상을 했다면 직접 협상을 합니다. 이제 관세를 통해서 이제 직접 자신이 직접 협상을 하는 거죠. 상호 협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익의 양자 협상을 전환한 약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는 글로벌 리셔플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대신에 미국이 선택 기준으로 자국의 이익이 맞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계를 재구성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 국무부 예산 50% 삭감이라는 이슈 속에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건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